나는 최치원입니다. 1000년도 더 전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18배 당나라로 건너가 20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고향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 무너지는 것. 인정받으리라 믿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려 합니다. 물러남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그리고 늦게 도착한 깨달음에 대하여. 나이 50을 넘기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런데 쉰을 넘기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0년의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18, 저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나라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읽고 시를 지었습니다. 20의 과거에 급제했을 때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승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 나는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가면 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10여 년을 당나라에서 보냈습니다. 벼슬을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라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 아, 여기까지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40살 즈음. 고향에 돌아가면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공부했고 벼슬도 했으니 신라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신라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당나라에서 배웠다는 게 그리 자랑스러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개혁안을 내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버텼습니다. 관직을 옮겨다니며 무언가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변화를 이야기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언제부턴가 당신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회의 시간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 50을 앞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깝다. 좀 더 버티지 그랬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직함이 없으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최치원은 누구인가? 관직이 없는 최치원, 권력이 없는 최치원, 인정받지 못하는 최치원.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당신도 그런가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때, 소속을 말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나는 무엇이었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인사 근처 가야산 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 관직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다음 회의, 다음 보고, 다음 평가.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산에서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끓입니다. 천천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 향이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잔을 들어 마십니다. 따뜻함이 몸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차를 마신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본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나은 평가. 그런데 어느 순간 달릴 곳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산에서의 삶이 평화롭다고는 했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대화가 그립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술자리에서, 복도에서. 그런데 그들이 진짜 제 사람이었을까요? 조직에 있을 때 당신은 외롭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과 함께 일하면서도,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인맥이 필요해서,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그런데 직함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인간관계구나. 분노도 있었습니다.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둘. 하지만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제 안부를 묻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20년을 알아왔지만 사실 이름만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1년밖에 안 알았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연락처 목록에 1000명이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산에서 홀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최치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원하냐? 너는 무엇이 행복하냐?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길을 걷다가 별을 보다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을 위한 글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을 담은 글. 시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누가 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저 당신이 좋아서 하는 것.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다. 저것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행동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목적 없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60이 가까워지면서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나라에서의 좌절, 신라에서의 실패,
인정받지 못한 세월, 그것들이 모두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실패들을 다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만약 당나라에서 계속 성공했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음모에 걸려 비참하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신라에서 인정받았다면, 개혁이 성공했다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졌다면, 저는 지금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지 못한 것, 사업이 실패한 것, 관계가 끝난 것,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당신을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막아준 것은 아닙니까? 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전에 이것을, 40전에 저것을. 그런데 그것은 제 때가 아니었습니다. 쉰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 고통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의 좌절, 중년의 외로움, 늙음의 두려움, 그것들이 모두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순탄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치원입니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꿈꾸었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저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50살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20대에는 세상을 알았습니다. 30대에는 일을 알았습니다. 40대에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물러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직위를 잃었다고 해서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쓸데없어 보여도, 의미 없어 보여도 당신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차를 마시십시오. 천천히,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매의 외로움, 물러남의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이 가장 온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나는 최치원입니다. 1000년의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입니다.